새 문서 만들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기 같은 게 미리 설정이 돼 있어서 편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만한 것은 여기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예요. 파워포인트, PPT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도 프레젠테이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크기의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서 크기 나와 있고 옆에 제목을 입력하는 칸까지 있어요. 이 문서 크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거나 다른 크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를 하다가 선생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크기가 종이가 너무 작아요.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하면 직접 입력 누르셔서요. 잘 알고 있는 센티미터 같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바꾸시면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자기의 문서 크기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제목도 미리 한번 입력을 해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입력한 제목은 나중에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과제를 해볼 건데요. 미리 캔버스에는 진짜 기능이 많이 있지만 오늘 과제에 필요한 기능 정도만 일단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은 또 다음 미술 시간에도 연습해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할 메뉴들은요.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요소와 텍스트입니다. 자, 요소부터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를 누르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나 도형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종류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림류를 찾고 싶으면 일러스트, 그죠? 네, 움직이는 건 애니. 기본적인 도형들도 종류별로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선, 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보다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는 일단 전체로 해두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 선생님이 여기다가 학교를 검색을 해보면 학교와 관련돼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해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고양이를 집어넣으면요. 자, 이렇게 내 문서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파란색 네모는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이쪽 파란색 네모에서 선생님이 선택된 상태에서 테두리 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화살표들이 생기죠. 이 검정색 화살표가 생겼을 때 누른 채로 누르면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동그라미 회전 잡고 누르면 이 동그라미 화살표 부분을 클릭한 채로 누르면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그림은 되고 어떤 그림은 안 됩니다. 그림마다 다른데요. 이렇게 그림을 눌렀을 때 투명도라는 것만 뜨는 그림도 있고요. 이건 다시 지워볼게요. 이 고양이 그림처럼 투명도 밑에 색깔이라는 게 뜨는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그거 그림마다 다 다른데요. 이 색깔을 눌러보면요. 지금 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빨간색 머리 위에 있는 책이죠. 그거를 초록으로 바꾸면 이렇게 초록색 책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양이 색깔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고양이 그림 저 사용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울 친구들은 오른쪽 단추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면 삭제도 있고요. 여기 말고 고양이 누른 상태에서 여기 윗부분 단추들 보시면 여기에 쓰레기통 모양 있죠. 이거 눌러도 삭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 사용 안 할 거면 삭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림을 여러 가지 넣었을 경우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넣었을 때 선생님 저는 이 책이 제일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책이 자꾸 이 학생이 뒤로 가요 라고 하는 분들은 책의 순서를 그림들의 순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왼쪽에 순서 눌러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이런 식으로 순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선생님이 맨 앞으로 가지고 오기를 누르면 이제 제일 위로 뜨지요.
이렇게 해서 책 순서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소라는 거 사용하는 방법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텍스트 한번 설명해 볼게요. 텍스트 부분 선택해서 눌러주시면요. 네, 도형을 제목 텍스트, 부제목 텍스트, 본문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데요. 글씨 크기 보통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엄청 큰 글씨를 넣고 싶으면 제목 텍스트 넣으면 제목 정도의 크기로, 그다음에 부제목 이 정도 크기로 뜨네요. 본문 하면 이 정도로 뜹니다. 네, 이렇게 글씨 크기 처음에 입력할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삭제하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커서 만드시면 내가 글씨 수정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필요한 글씨를 넣겠습니다. 선생님은 꿈이라는 글씨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꿈이라는 거 선택한 상태로 역시 가장자리에 마우스 갖다 대면 화살표 생기죠. 이걸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정도 했을 때 옆에 크기에 214.1이라고 뜨지요. 214.1이라고 뜨지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 크기 키워보고 멈추면 814.8. 네, 이렇게 요거 가지고도 글씨 크기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다음은 글씨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글씨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으로 또 글씨 선택한 상태에서 옆에 단추 누르면 엄청나게 많은 글씨체들이 뜹니다. 여기에 있는 미리 캔버스에 있는 글씨체들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저작권 걱정할 필요 없이 과제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역시 밑에 있는 기능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글씨 크기랑 글씨체 봤으니까 굵게 기울어지는 것, 밑줄 이런 기능들 한 번씩 다 보시고, 네, 그다음에 투명도 조절, 글자 색깔 당연히 조절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배경색은 글씨 뒤로 생길 겁니다. 배경색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면 투명 누르시면 되고, 글자 조정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은요, 지금은 한 글자밖에 없는데 글자가 여러 글자일 때, 네, 글자가 여러 글자일 때 이렇게 칸 넘치면 옆에 있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안 넘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간이라는 거는 글씨끼리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간도 적절히 배열을 하시고, 행간이라는 거는 글씨가 여러 줄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줄 있을 때 행간을 조절하면 멀어지게 가까워지게. 그다음에 장평은 글씨 자체를 뚱뚱하게 홀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외곽선 누르면요,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건데요. 외곽선 색깔, 그다음에 선의 두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림자, 그라데이션 색깔 또 조절할 수 있고요. 곡선 누르시면 글씨를 둥글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 오늘 살펴봤다면요, 여러분들 미술 과제에 해당하는 것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교과서 살펴봤을 때요, 5단원에서 오늘 해야 되는 주제 나와 있었어요. 상상의 이야기 표현하기 29쪽에 생각꿈을 나와 있는 것을 할 건데요. 보기에 신발, 자동차, 비빔밥, 무지개, 꿈, 시간, 친구, 우주, 모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단어 하나 선택하셔서 적당하게 텍스트라는 걸로 가운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친구 다시 넣어볼까요? 친구로 넣고 여러분들 아까 사용했던 기능들 이용해서 좋아하는 글씨체,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색깔 이런 식으로 바꾸고,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는 요소 눌러서요, 생각 그물에 해당하는 것들 쭉쭉 그림과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친구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단어를 먼저 생각하고 요소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친구 하면 떠오르는 거, 선생님은 학교가 떠오르네요. 그러면은 학교라고 검색한 것들 중에서 학교를 선택해서 넣고 적당한 크기로 줄여서 넣습니다. 이때 내가 글씨도 넣고 싶으면 역시 텍스트 선택해서 글씨를 좀 작게 해서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학교. 자, 학교 하면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선생님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요소로 선택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학교 대신에 이번에는 선생님 검색해보고 나오는 것들 중에서 또 역시 자기 반 선생님 제일 닮은 분 넣어도 되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넣고요. 텍스트 같은 거 똑같은 거 계속 쓰고 싶으면은 학교 누른 상태로 오른쪽 단추하면 복사. 그 다음에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거 생겼죠? 옮겨서 더블 클릭하고 글씨로 수정합니다. 이렇게 넘칠 경우 아까 선생님이 옆으로 가는 화살표로 이렇게 늘려주라고 했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손으로 그릴 때처럼 이렇게 생각그물 사이에 선도 놓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요소 누른 다음에 선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선 눌러서 색깔도 원하는 대로 변경하시고요. 크기나 두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고 적당하게 만들어서 선으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 교과서 29쪽에 나오는 것 같은 생각그물을 미리 캔버스로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기능이 있어도 여러분들 이것저것 눌러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완성을 했어요. 생각그물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과제 제출하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사용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장 버튼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은 수시로 눌러도 되는데요. 사실 미리 캔버스는 거의 다 자동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끔 생각날 때 이렇게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부분 여기 이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눌러보시면요. 웹용, 인쇄용, 동영상 이렇게 있는데요. 웹용을 선택하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웹용으로 한 다음에 파일 형식 JPG, PNG, PDF, PPT 있는데요.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JPG나 PNG가 가장 적당하겠죠. 이건 그림 파일을 얘기해요. 그림 모양. 그 다음에 PPT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쇄, 여러 장 인쇄하고 싶을 때는 PDF라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은 가장 용량도 작게 차지하고 간단한 형식인 JPG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누르고 웹용 JPG. 이거를 일단 선택하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은 한 장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는데 여러 장 만들고 나면 이 중에 어떤 거 저장할 거니? 라고 선택하라고 하는 페이지도 뜰 거예요. 이렇게 한 장 만들고 나서 그냥 빠른 다운로드 누르면요. 네, 이렇게 김중일 미술 과제라는 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대부분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지금 선생님이 저장해서 봤더니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러분들 학급 패들렛이나 클래스팅 답글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